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자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보다 자살로 인한 사망자의 수가 더 많아질 정도로 이제 자살은 국가적 재난 수준입니다. OECD 국가 자살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OECD 속한 나라들의 평균은 10.7명, 우리나라는 24.8명으로 OECD 국가 자살률 전체 평균의 2배 이상의 규모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10년간 대한민국에서 자살 사망자는 2017년 최소값인 1만 2,463명, 2023년 최대값인 1만 3,978명이었으며 전체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포항시의 자살률 현황 및 특성은 어떻게 될까요? 2023년 기준으로 포항시의 경우는 북구보다 남구의 자살률이 높습니다. 또한 전국의 평균 자살률보다 경상북도의 평균 자살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혹시 자살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자살에는 세 가지의 자살 관련 행동이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자신을 해치거나 죽임을 가하려고 생각하는 자살 사고와 둘째,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자살 계획. 셋째, 고의로 자해하는 등 죽음의 이를 목적으로 치명적인 행동을 시도하는 자살 시도가 있습니다.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자살 관련 행동들을 경험해 보았냐는 질문에 10.7%가 자살 사고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며 2.5%가 자살 계획의 경험이 있고 1.7%가 자살 시도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자살 수단으로 제일 많이 언급된 것은 목매미였으며 49.3%, 추락 18.6%, 가스 중독 15.1%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자살 시도 수단으로 제일 많이 언급된 것은 약물 중독이었으며 54.7%, 둔기 및 예기 21.1%, 농약 음동 6.2% 순이었습니다. 신종 자살 시도 수단으로 급격히 증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관리 체계가 필요로 되는 것들로는 첫 번째, 진정제와 수면제 등이었으며 두 번째로는 아질산나트륨이었습니다. 그 중에 아질산나트륨으로 인한 자살 사망자는 2017년 0명에서 2021년 46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자살 관련 행동들의 경우 전반적으로 여성일 경우 남성보다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연령층에서 자살의 빈도수가 높을까요? 10대부터 30대까지가 자살로 인한 사망률이 제일 많은 1위를 기록하였으며 40대부터 50대까지는 자살로 인한 사망률 2위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자살의 원인은 무엇이며 왜 증가하고 있을까요? 자살은 경제, 신체, 정신적 요인 복합적으로 작동합니다. 정신적 요인이 39.8%였으며 신체적 요인이 17.7%, 경제적 요인이 24.2%였습니다. 2023년 기준 연령대별로 본 자살 현황입니다. 전체적으로 2023년에는 남성의 자살 인구가 여성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가장 자살률이 높은 층은 80대 남자, 70대 남성, 50대 남성 순이었으며 50대 남성과 60대 남성의 차이는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2023년 직업별 자살 현황으로 보자면 학생, 가사, 무직이 43.6%로 가장 많았습니다. 건강보험료 소득분위 구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표를 간소화해서 원그래프로 보자면 의료급여 구간 자살자 수가 가장 많았으며 하위 구간, 중위 구간, 상위 구간 순이었습니다. 자살의 동기는 방금 언급한 바와 같이 첫 번째 실업률, 두 번째는 상대적 빈곤율이었습니다. 디지털적인 요소가 증가하면서 자살자 수의 증가로 인해 자살과 관련된 온라인 채팅방, 특히 카카오톡, 텔레그램 같은 플랫폼에서 자살 유발 정보를 확산, 자살을 모의하는 사례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살각이다, 재기해, 이번 생은 망했습니다, 인생 리셋 추천 등 SNS 등을 통한 자살 유발 정보 확산으로 생명 경시 풍조가 생겨났습니다. 영상 플랫폼을 통한 자살 유발 정보가 확산하며 모방 자살이 증가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일례로는 청소년 자살을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를 보고 미국의 청소년 자살률이 30% 이상 증가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자살에 대한 모해와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살을 결심한 사람은 반드시 유서를 남긴다? 아닙니다. 자살 사망자 중 75%의 사람들은 유서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자살을 막아도 결국 다시 시도한다? 아닙니다.
자살을 제지당한 95%가 다시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자살은 경고 신호 없이 실행된다? 아닙니다. 자살 사망자의 94%가 언어, 행동, 정서 등의 사망 전 경고 신호를 보였습니다. 자살 전 경고 신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언어, 두 번째, 행동, 세 번째, 정서적인 측면입니다. 자살 전 경고 신호로 가장 빈번했던 감정 상태의 변화 64.4%, 다음으로는 수면 상태의 변화 60%, 그 후 무기력 대인 기피, 흥미 상실이 51.8%로 뒤따랐습니다. 자살 사망자들이 이러한 자살 전 경고 신호를 보낼 때 변화를 인지했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5%가 그 변화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인지를 했다는 응답은 22.7%였는데 자살 사망자의 언어 행동 정서의 변화를 인지한 뒤 별다른 대처를 취하지 못했다는 답변이 46.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자살 유족에는 가족만 포함될까요? 아닙니다. 자살 유족의 범위에는 자살한 사람의 친인척 즉 배우자 및 혈연 가족뿐만이 아니라 회사 동료나 이웃처럼 심리적으로 가깝고 친밀한 사람, 고인에 대한 심리적인 책임감 및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처럼 자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자,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자살은 개인 혼자만의 문제인 걸까요? 아니요. 자살은 나뿐만 아니라 남은 가족, 주변인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한 사람의 자살 사망자가 발생하면 평균 6명의 자살 유족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자살 유족들은 큰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는데 자살 사망자의 사별 이후 일상생활의 변화를 겪고 있는 자살 유족은 무려 97.5%였으며 일반인 대비 유족의 자살 위험성은 8.3배에서 9배까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인 대비 자살 유족의 우울증 위험성은 무려 18배나 된다고 합니다. 또한 한 명의 가장이 죽을 경우 그 어려움들의 감정적 어려움에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더해져서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한다고 합니다. 도움 요청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은 없다? 아닙니다. 자살 사망자의 35.8%가 도움 요청 목적으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여러분, 자살은 지속적인 관심과 진심 어린 대화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살 신호를 어떻게 감지하고 대처하죠? 첫 번째, 혹여나 자극될까 자살에 대해 언급하기 힘들어하기도 하고 자살이라는 두 글자를 말하는 것 자체가 꺼려지는데요. 하지만 누군가 힘들어 보일 때 직접적으로 너 지금 혹시 힘들어서 자살까지 생각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셔야 해요. 자살 시도는 결국 10분 이내에 행동되는 경우가 많기에 자살을 고민하는 사람에게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 주세요. 경청하며 감정을 인정해주고 진심으로 들으세요. 2단계를 마무리하셨으면 경찰서나 소방서 같은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변화 또한 필요합니다. 첫 번째, 자살 명소에 대한 관리입니다. 자살 명소라고 알려진 곳들에 대해 접근이 용이합니다. 이런 자살 명소들에 대해 장소에 따라 알맞은 물리적인 차단을 가하면 어떨까요? 자살 예방을 위해 미국의 뉴욕에서는 24시간 정신과 응급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24시간 정신건강응급실이 도입되면 어떨까요? 자살과 우울감에 대한 개방적인 대화가 가능한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평상시에도 꾸준히 감정을 교류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 생명 존중에 대한 가치를 학습하고 배울 수 있는 올바른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거칠고 폭력적인 콘텐츠, 자극적인 가상 문화를 통해 죽음을 쉽게 접하고 폭력에 익숙해지는 부분들은 다 같이 고민해봐야 하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살 생존자들이 생존 후 어떤 말을 공통으로 했을까요? 다들 내가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살을 선택지에 두지 마세요. 자살은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또 직접적으로 묻고 진심으로 들어주세요. 여러분이 힘들 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살 예방을 위한 작은 관심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힘든 순간을 지나면 더 나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도움을 요청하세요. 자살 예방 상담 전화는 109. 자살 예방 SNS 상담 마들렌은 2024년 9월 10일 자살 예방의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살 예방 SNS 상담 마들렌은
자살 예방 통합 상담 전화 109를 잇는 SNS 상담 창구로서 1년 365일 24시간 운영됩니다. 마들렌 애플리케이션으로 접속 가능하며 스마트폰 구글 플레이 스토어 혹은 앱스토어에서 마들렌을 검색, 다운로드 및 회원 가입 후 상담하기를 이용하거나 화면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여 접속합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문자 메시지입니다. 자살 예방 상담 전화인 109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면 상담원과 연결되어 상담이 시작됩니다. 세 번째 방법으로는 카카오톡 채널입니다. 카카오톡 메인 화면에서 돋보기 아이콘을 터치 후 나오는 화면에서 마들렌을 검색 후 말풍선 아이콘을 터치한 후 메시지를 입력하면 상담이 시작됩니다. 24시간 자살 상담 및 사이버 상담은 생명의 전화 1588-9191, 24시간 청소년 전화 상담 및 사이버 상담은 1388, 24시간 정신건강 상담은 1577-0199.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살아갑시다.